오늘은 AI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AI 도구를 쓰면서 일은 분명 더 빨리 끝나는데 왠지 모르게 더 불안하고 피곤해진다는 느낌. 이 역설적인 현상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로 2024년 잡코리아 설문조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회사원 10명 중 7명, 정확히 70%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0대가 75.3%로 가장 높았죠. 가장 생산적이어야 할 나이대가 가장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 역설이라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생산성 역설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1990년대 MIT의 경제학자 에릭 브링율프슨이 처음 발견한 현상입니다. 기업들이 컴퓨터와 IT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결과는요? 실제 생산성 지표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25년 지금 똑같은 일이 AI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MIT NANDA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에 수십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함께요. 하지만 실질적인 ROI, 즉 투자 수익을 낸 기업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5%는 수익도 생산성 개선도 전혀 없었습니다. 허공에 돈을 쏟아부은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FAROS A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 도구가 개발자들의 코드 작성량은 확실히 늘렸습니다. 빠르게 많이 만들어냈죠. 하지만 회사 전체의 생산성은요? 오히려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MITR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개발자들에게 AI 도구를 주고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작업 시간이 19% 더 길어졌습니다. 빨라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느려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할까요? 원인을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원인은 인지부채입니다. MIT 연구진이 54명을 대상으로 정교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챗GPT를 사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83%가 자신이 쓴 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AI 없이 직접 쓴 그룹은 단 11%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AI를 사용하면 뇌 신경 연결성이 약해집니다. 생각하는 회로가 퇴화하는 거예요. 마치 GPS만 보고 운전하다 보면 길을 전혀 외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품질 저하입니다. AI가 빠르게 만든 결과물. 겉보기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류가 많고 수정할 게 산더미입니다. 한 보고서는 이를 제작업의 증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두 번 일하는 거죠. 처음엔 빨라 보이지만 결국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세 번째 원인은 도구 과부하입니다. 2024년 미국의 IT 리서치 업체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공급망 직원들은 평균 3.6개의 생성형 AI 도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도구들을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해요. 이를 두고 가트너는 생산성 둠 루프라고 명명했습니다. 새 도구 도입, 불안감 상승, 생산성 저하, 또 다른 새 도구 도입. 끝이 없습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산성 역설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첫째, 측정 가능한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집니다. 인공지능 AI가 코드 100줄을 만들어주면 이제 당신은 300줄을 작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상사의 눈빛이 달라지죠. 도구가 발전할수록 기대치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달할 수 없어요. 둘째, 대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AI가 내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2024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특히 경력 초기 전문직에서 AI에 의한 자동화 위험이 높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역설. 이거 정말 무섭지 않나요? 셋째, 사고력 저하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입니다. 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코크의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AI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명확히 약화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얕아진 것 같아요. 편해지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해법, AI를 보완제로 인식하세요. 대체제가 아닙니다. MIT 브링율프슨 교수가 강조한 것처럼 기술만으로는 절대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조직 개편, 업무 재설계, 스킬 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AI는 당신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당신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앰프처럼요. 두 번째 해법, 라이트 사이즈드 AI를 선택하세요. 적당한 크기의 AI 말이죠. 2025년 AI 트렌드는 투머치 AI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에 최신 거대 AI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 분류 같은 단순 작업은 가벼운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상황에 가장 알맞은 도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맞춤형이 답이에요. 세 번째 해법, 인지 능력을 의도적으로 보호하세요. AI가 준 답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반드시 검토하고 자기 언어로 재구성하세요. 이게 진짜 학습입니다. 이게 바로 MIT가 강조한 사실 검증 과정입니다. 편리함과 사고력 사이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해법, 번아웃을 예방하세요. 생산성이 올라도 여전히 휴식은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디톡스를 권장합니다.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세요. 선을 그으세요. 생산성 도구가 늘어날수록 경계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해법,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단기 생산성보다 지속 가능한 성과가 중요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2025년은 진정한 ROI 확인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해죠. 빠른 채택이 아니라 올바른 활용이 승자를 가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생산성이 올라도 불안한 이유. 인지부채, 품질 저하, 도구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안, 사고력 저하가 우리를 괴롭혔죠. 해결책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완제로 인식하고 적정 규모를 선택하고 인지 능력을 보호하고 번아웃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